자, 그럼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급 관리자나 입문자분들께서는 이미 리눅스 내에 어떠한 디렉토리가 있는가, 어떠한 디렉토리가 있는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디렉토리가 어떤 용도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자,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살펴볼 때 자, 무턱대고 우리가 이 디렉토리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듯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즉 디렉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직접 사용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자, 하나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 직접 디렉토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에는 디렉토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FSSTND라고 하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스탠다드라는 약자죠. 자, FSSTND라는 파일 시스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들은 이 표준에 따라서 디렉토리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준에 따르는 디렉토리들은 모두 역터리 구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이 표준에 따르는 디렉토리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든다면은 etc 디렉토리는 설정 파일에 관련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것이고, 바스프리란 디렉토리는 임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바로그는 리눅스의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bin이란 디렉토리는 실행 파일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 같이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규칙을 의미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SSTND란 리눅스 파일 시스템 스탠다드라고 하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표준은 이러한 규칙을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들도 이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디렉토리 구성 이 부분에 대한 또는 거의 모든 리눅스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렉토리 구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접 리눅스 화면을 보면서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디렉토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상위 디렉토리를 한번 이동을 해보죠. 현재 위치가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자,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LS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이와 같이 서버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최상위 디렉토리 물론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이고요. 자, 여기 나오는 bin이란 디렉토리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명령어가 들어있는 디렉토리죠. 그리고 boot라는 디렉토리, 이 boot라는 디렉토리는 커널, VM 리눅스라고 하는 커널 등 리눅스 부팅에 관련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dev라는 디렉토리, 그 밑에 나오는 dev라는 디렉토리는 앞에서도 물론 살펴보셨는데 시스템 디바이스, 즉 시스템 장치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디렉토리이고요.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는 블락 장치, 문자 장치 이와 같이 각 장치 파일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etc란 디렉토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etc란 디렉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etc란 디렉토리로 현재 이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위치가 etc란 디렉토리이고요. 여기에서 ls-l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ls-l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디렉토리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ls-l 하고 난 다음에 grep이라고 하시고, 자, 컨트롤 D만 하면 디렉토리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렉토리 구조들이 쭉 나오죠. 굉장히 많은 디렉토리들이 있죠. 자, 이 디렉토리, etc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서버 디렉토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etc란 디렉토리에는 패스워드 파일 등 시스템의 전체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한 파일들, 과 같은 환경 설정에 필요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etc 디렉토리에 자, 메일이란 디렉토리 있다고 그랬죠. 메일이란 디렉토리. 자, etc의 메일이란 디렉토리에는 sendmail.cf나 또는 access 파일 등의 sendmail의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etc의 ssh라는 디렉토리에는 자, ls-l 해보시면 현재 위치가 etc의 ssh입니다.
자, 이 etc의 ssh라는 디렉토리에는 sshd 서비스, 즉 sshd 데몬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etc 디렉토리에 스퀴드라는 디렉토리에는 스퀴드 프락시 서버의 설정 파일들이 저장된 디렉토리입니다. 또한 etc의 삼바라는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삼바라는 디렉토리에는 smb, 컴프 등과 같은 삼바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저장된 디렉토리입니다. 또한 etc의 skel이라는 디렉토리, 자, 이 디렉토리에서 lsl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ls-al을 해보시면 이와 같은 초기 파일들이, 자, 로그인할 때 초기 설정하는 것과 같은 초기 스크립트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파일들은 useAdd라는 명령으로 사용자가 생성될 때 생성되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전부 복사가 되는 이와 같은 파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etc 디렉토리에 보시면 중요한 디렉토리가 하나 있죠. etc rc.d라는, 즉 rc.d라는 이와 같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각 부팅 레벨별로 부팅이 될 때 실행될 스크립트 링크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부팅 레벨별로 부팅 스크립트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가 바로 이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즉 0번 부팅 레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각각 부팅이 될 때에 이 디렉토리에 있는, 각각의 디렉토리에 있는 이와 같은 스크립트 파일들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rc3.d라는 디렉토리에 s로 시작하는 링크 파일이 있고 k로 시작하는 링크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3번 레벨로 부팅이 될 때에 rc3.d라는 디렉토리에 S로 시작하는 그와 같은 링크 파일들이 각각 실행이 된다는 얘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팅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리눅스 부팅 과정의 이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과목 안에 있으니까 그 강좌에서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etc 디렉토리에 rc.d, 현재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init.d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이 디렉토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init.d라는 디렉토리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실제 원본 스크립트 파일들이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사용을 몇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각종 서비스 데몬, 서비스나 프로세스의 데몬들, 이 데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타트하고 리스타트하고 종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스크립트 파일들입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etc rc0.d, rc3.d, rc5.d 같은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는 링크 파일들은 이 디렉토리로 실제로 링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etc 디렉토리 rc.d라는 디렉토리는 부팅에 관련된 서비스 부팅 과정 시에 서비스, 즉 실행할 서비스 내용들에 대한 그와 같은 설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etc의 pam.d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자, 이 pam.d라는 디렉토리는 팜 설정 정보 파일들이 저장된 디렉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etc에 예를 들어서 아파치를 RPM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etc에 httpd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아파치 설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httpd.comp라는 파일도 etc httpd에 컴프라는 디렉토리에 존재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몇 개 etc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몇 가지 서버 디렉토리들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이 있는데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을 보신 바와 같이 이 서버 디렉토리 내에 있는 설정 파일들, 이와 같은 파일들을 쭉 보셨는데 etc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는 서버 디렉토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대부분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 여기 물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etc fstab 파일이라는 거 있죠. 파일 시스템 테이블 파일이죠. 자,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설정 파일도 존재하고 부팅할 때에 init 프로세서에서 한 줄씩 실행이 되는 etc의 init 탭이라는 이와 같은 파일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init 탭이라는 파일이 있죠. 자, 이 외에도 또 중요한 거 있죠. etc의 sysconfig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제어 설정 디렉토리죠. 제어 설정 디렉토리고, 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때 어떠한 옵션으로 실행하겠다 또는 자, 이와 같이 넷독이라는 파일도 여기 이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디렉토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웨이나 또는 호스트네임을 설정하는 이와 같은 설정 파일이고요. 또는 자, 이 디렉토리 보시면 네트워크
network-scripts라는 디렉토리도 있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의 설정 파일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정을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이들의 설정 파일들이죠. 자, 이 etc 디렉토리 내용을 다 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자, 어쨌든 etc 디렉토리는 이와 같이 설정 파일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몇 개의 예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루트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루트 디렉토리로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ls를 실행해서 현재 etc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홈 디렉토리. 자, 이 홈 디렉토리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블의 홈 디렉토리, 홈의 바이블, 파파의 홈 디렉토리, 홈의 파파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자, 홈의 디렉토리. 자, 홈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것은 바이블, 파파, SS박, 수프 이와 같은 각 계정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루트에서 ls-l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홈까지 살펴보셨죠? lib라는 디렉토리, lib. 이 lib라는 디렉토리는 프로그램 C나 C++ 같은 프로그램 언어에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로스트 파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스트 파운드라는 디렉토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미디어라는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는 플로피나 CD롬 등과 같은 마운트를 하기 위한 디렉토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락이라는 디렉토리. 자, 이 프락이라는 디렉토리 흔히 우리가 가상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실행 중인 프로세스나 현재 시스템 정보, 이 같은 커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가상 디렉토리입니다. 자, 실제로 디스크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메모리에 존재하는 파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가상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프락이란 디렉토리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 번호로 되어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이와 같은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 형태로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커널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는 우리가 별도의 강좌로서 하나의 테마 강좌로 해서 프락이라는 디렉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또는 커널 옵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자, 특별한 설정 없이 커널을 재컴파일 한다거나 특정한 설정 없이 이 커널의 옵션 값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시스템 간단한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프락이라는 디렉토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별도의 강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루트에서 ls를 한번 해보시면 이번에는 루트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루트라는 디렉토리 잘 아실 것입니다. 루트 사용자, 현재 사용자가 루트죠.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죠. 했죠? 자, 그 다음에 s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sbin이라는 디렉토리 시스템 관리자용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관리자용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템프라는 디렉토리, 자, 템프라는 디렉토리는 스티키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죠. 공유 디렉토리로 사용되는 것이죠. 공유 디렉토리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저장을 위한 디렉토리입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가끔씩 이 TMP라는 디렉토리에 세션 파일들이 저장되는 것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mysql.sock 즉 소켓 파일도 여기에 저장되고, 즉 모든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디렉토리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US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USR이라는 것이 있죠. USR. 자, 이 USR의 디렉토리에 가보셔도 지금 현재 위치가 USR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서버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는 자, USR bin이죠. 여기 위치는 USR bin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명령어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명령어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USR bin이라는 이 디렉토리에 일반 사용자들의 패스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디렉토리 자체가 USR, 현재 이 USR이라는 이 디렉토리 전체 자체가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 빈이란 디렉토리는 일반 사용자들의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x11r6이라는 것은 자, 엑스윈도우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엑스윈도우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 지금 현재 X를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다지 많은 설정 파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include라는 게 여기 있네요. 자, includ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C 프로그램에 필요한 헤드 파일 .h 즉 확장자 h를 가지는 헤드 파일이 있죠. 그 같은 헤드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usr-sbin 자, 이 디렉토리에는 자, 루트의 bin에서 제외된 명령어나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usr의 src 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src라는 이 디렉토리는 프로그램 소스, 주로 커널 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주로 커널 컴파일 할 때 usr-src 이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주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usr local 자, 이 디렉토리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파치나 MySQL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받아와서 직접 컴파일해서 설치할 때 소스를 받아서 직접 컴파일해서 설치할 때에 usr local이라는 이 디렉토리에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설치가 되었다면 usr local apache 또는 apache2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요. 또는 usr local mysql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usr local이라는 디렉토리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는 디렉토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가져와서 소스를 가져와서 직접 컴파일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디렉토리다. 설치되는 디렉토리 위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빠져나가서 루트 디렉토리로 가서 다시 한번 lsl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 디렉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 디렉토리. 직접 바 디렉토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바 디렉토리죠. 여기서 ls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물론 이 디렉토리에도 이와 같이 서버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 디렉토리는 시스템 운용 중에 생성되었다가 삭제되는 즉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디렉토리입니다. 바라는 디렉토리는. 그래서 이 바 로그 있죠? 자, 바 로그 어디 있나요? 바 로그 잘 아시죠? 자,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리눅스의 각종 로그 파일들, 메시지스 파일이나 CQ 파일, 메일 로그, 엑스포 로그 이와 같은 각종 로그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한번 가보죠 뭐. 자, 그래서 cd 하셔가지고 바 로그 하시면 이와 같이 각종 로그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과목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수강하고 계시는 이 과목 안에는 리눅스 로그 시스템의 이해라는 그와 같은 강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에 보시면 이와 같은 로그 시스템, 리눅스 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은 물론 차례대로 듣게 되겠지만 자, 한번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조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바 디렉토리, 현재 위치가 바 디렉토리죠. 자, 이 디렉토리에 여러 가지 서버 디렉토리 있는데 자, 방금 보셨던 거는 로그라는 디렉토리였고요. 자, 이번에는 바의 스풀, 현재 위치가 바 스풀이죠. 자, 바 스풀이란 디렉토리로 현재 들어왔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바 스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 스풀이란 디렉토리고 자, 이 디렉토리는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 디렉토리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 디렉토리 자체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뭔가를 저장하기 위한 디렉토리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바 스풀이란 디렉토리에는 이와 같은 서버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바 스풀 메일이란 디렉토리가 있죠. 바 스풀 메일. 이 디렉토리는 각 계정 사용자들의 메일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메일이 도착했을 때 여기에 각 계정 사용자의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계정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이 존재하게 되고 그 파일에 그 사용자의 메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MQ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현재 여기 있네요. 자, MQ라는 디렉토리 즉 메일 q 디렉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메일이 보내지려고 할 때 특히 샌드메일에서 메일이 보내지려고 할 때 잠시 저장되었다가 저장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송이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시적으로 메일 발송을 위한 일시적인 q 디렉토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바스풀의 크론이라는 디렉토리도 여기 있네요. 바스풀 크론이라는 디렉토리.
자, 각 사용자들의 이 디렉토리는 각 사용자들의 크론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바스풀의 메일이란 디렉토리는 각 계정 사용자의 동일한 아이디 이름과 동일한 파일이 있다 그랬고 그 파일에는 각 계정 사용자의 메일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크론 디렉토리에도 바스풀 크론이란 이 크론이란 디렉토리에도 각각의 계정 사용자들의 크론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계정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자, 메일하고 공통점이 되겠죠. 메일이라는 디렉토리하고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 바스풀 AT라는 디렉토리 자, 여기 있네요. 자, 바스풀 AT라는 디렉토리는 ATD 즉 예약 작업 막 크론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크론은 물론 이 예약된 작업을 하긴 하지만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죠. 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ATD는 일회성 작업을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 일회성 작업, 예약 작업, 이 예약 작업에 관련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가 바로 바스풀 AT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상위 디렉토리적 바 디렉토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디렉토리. 자, 이 디렉토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이번에는 FTP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바 FTP, 바에 FTP라는 디렉토리 있죠. 이 FTP라는 디렉토리는 FTP 서비스를 위한 다운로드될 파일들, 즉 FTP 홈 디렉토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에 www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 보시면 바에 www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디렉토리는 RPM으로 설치된 아파치의 홈페이지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죠. 즉 아파치 홈페이지 디렉토리다라는 것이죠. 자, RPM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치의 index.html 파일, 초기 파일들 또는 홈페이지 파일들이 존재하는 위치다라는 것이죠. 바의 www입니다. 현재 위치가 현재 바이기 때문에 www 즉 바의 www 디렉토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바 디렉토리에 named라는 여기 있네요. 자, named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named라는 디렉토리, 바의 이 named라는 디렉토리는 바인드 데몬, 즉 네임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인드 데몬, DNS에서 사용하는 존 파일들, 즉 named에서 사용하는 DNS 서버에 사용하는 바인드라는 DNS 서버에 사용하는 존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바인드라는 이와 같은 DNS의 데몬, 즉 named라는 DNS 데몬이 사용하는 존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루트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을 하셔가지고 자, 지금까지 쭉 이와 같은 각 디렉토리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됐죠? 각 디렉토리를 전부 살펴보셨는데 자, 이렇게 리눅스의 디렉토리는 역트리 구조로 해서 FSSTND라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표준이라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디렉토리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용도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